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비롯해 서부 경남 건설 현장 곳곳에서 체불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청 업체 지급 보증 의무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주 소 힘겨루기 대회를 두고 전통이라는 주장과 동물 학대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사천시가 2026년도 당초 예산으로 1조 51억 원을 편성해 지난해보다 954억 원가량 증액했습니다. 주요 예산은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경남도가 한미 관세협상 대응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지역 산업들의 대응책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정부가 탈석탄화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특구 법안을 제정했지만 3년째 특구 지정 건수가 없습니다. 서부 경남 사천과 하동도 대상인 만큼 정부의 제도 정비를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수개월간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 불황으로 경남 곳곳에서 체불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노동자들은 보다 강력한 노동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자신의 건설 장비와 인력을 임대해준 A씨. 임대기간 2달, 누적 1,000만 원가량의 임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청업체가 원청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 달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장비 관리비가 나가자 A씨는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70% 주고 그 다음에 또 남은 거 30%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찔끔찔끔 주고 기사가 있는 경우에는 기사 월급도 나와야 되고 내가 직접 운영을 할 경우에는 내가 뭐 생활비도 해야 되는데 그거 가만히 놔둬가지고 되겠습니까?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함양 지역 노동자들도 임금 4억 원가량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체불액은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 추세. 서부 경남에서는 최근 사천과 산청의 공사 현장에서도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법이 있지만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용지물입니다. 건설기계 노동자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지급보증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경남도의회가 만든 조례는 내용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법대로 했으면 좋겠다. 법대로 하면 사실 체불은 발생할 수 없거든요. 지금 지급보증 발부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하게끔 경기도는 돼 있는데 경남은 그런 규정조차도 없고. 건설업 불황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며 체불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고 있는 건설기계 노동자들. 주기적 현장 조사와 법 개정을 통한 보다 강력한 노동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동물 학대냐 아니면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전통 문화냐. 진주 소 힘겨루기 대회를 두고 20일 시민사회에서는 상반된 입장이 나왔습니다. 존속이냐 폐지냐를 결정하기에 앞서 소 힘겨루기 대회에 대한 보다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왔다는 진주 소 힘겨루기 대회. 진주시는 지금도 매년 7억 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20여 차례에 달하는 소 힘겨루기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동물권 논의가 확장되면서 이제는 대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릅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모아 싸움을 시키는 건 비인도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란 이유입니다. 올해 6월 동물해방물결이 영남권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도 이러한 인식 변화를 보여줍니다. 응답자의 53.4%는 동물권과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소 힘겨루기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 힘겨루기 대회가 치러지고 있는 진주에서 대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소싸움 대회는 상당히 의도치 않게 본인들과의 의도와 다르게 강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걸로 보입니다. 5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해가지고 소싸움 대회나 이런 폐지를 하기를 청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도 이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하지만
소 힘겨루기 대회는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 문화라는 입장도 팽팽합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이 전통 문화를 없애자. 이것은 참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가 시대에 맞게 조금 변해야 된다면은 그것을 충분히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시면은 지금 고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진주 소 힘겨루기 협회는 특히 소 힘겨루기 대회가 동물학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물복지 기준 아래 소가 싸움 의지가 없는 경우 경기를 종료하고 있고 경기 시간은 최대 30분으로 제한하며 부상 방지를 위해 뿔깎기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면서입니다. 과거에는 과도한 훈련을 시키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러한 사례를 금지시키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엇갈리는 주장 속에 최근 국회 국민청원 사이트에 소 힘겨루기 대회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5만 명을 넘기면서 국회에서는 대회 폐지를 위한 결의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물학대냐 아니면 전통이냐를 두고 논란이 많은 소 힘겨루기 대회. 소 힘겨루기 대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다 폭넓은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지자체별로 내년 살림살이에 사용할 2026년 본예산을 편성해 지역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천시의 예산안이 눈에 띄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당초 예산 1조 원 시대를 개막한 사천시의 예산안을 살펴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사천시가 2026년도 당초 예산을 1조 51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년 대비 10.48%, 액수로는 954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9천억 원 규모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정부 예산 삭감 기조로 다시 줄어들었다.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천시는 1조 원 규모의 당초 예산 편성을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은 사회복지 분야로 전체 27% 수준인 2,75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노인 일자리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이 강화된 점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4.5%인 1,455억 원, 국토와 지역개발이 1,080억 원으로 10.8%를 차지했고 환경, 문화와 관광, 교통과 물류, 산업 순으로 이어집니다. 우주항공 관련 분야를 보면 항공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공사에 107억 원, 항공MRO 산단 조성에 12억 원, 위성개발 혁신센터 구축 부지 매입에도 28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국제우주항공 방위산업전으로 도약할 예정인 사천 에어쇼에도 45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사천시 사상 첫 당초 예산 1조 원이 편성된 이번 예산안은 오는 12월 1일 열리는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추진되는 대미 협력 투자, 지역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 또한 높은 가운데 지역 산업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한미 공동 설명자료 발표로 마무리된 한미 관세 무역 협상. 공동 설명 자료엔 상호 관세 15% 인하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진행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로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마스가 프로젝트 참여로 인한 국제 협력 강화, 지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다만 대미 투자 증가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대미 투자 급증으로 오히려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미 투자가 기업 이전을 촉발해 지역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지역 경제까지 침체되는 산업 공동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역 기업들에게 그렇게 막대한 재정 자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미국의 조선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그럼 기업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미국으로 이전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또 우려를
일단 경남도는 지역 주요 수출 기업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관세 협상 대응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선 조선 기업들을 중심으로 환급 체계와 전력 공급 등 제도와 시설 개선 요구가 제기됐으며 노동계를 중심으로 내수 시장 강화와 고용 안정, 수출 확대 지원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경남도는 수출 기업 물류 부담 완화와 해외 마케팅 강화 등 기업 피해 최소화에 나서는 한편 기술 경쟁력과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으로 전국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폐쇄 수순에 들어가면서 발전소가 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온 지방에는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제도가 있지만 3년이 지나도록 단 한 곳도 지정된 곳이 없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폐쇄가 확정된 발전소는 총 40기. 올해 12월 충남 태안을 시작으로 내년 충남 보령, 경남 하동, 그리고 2027년에는 사천 삼천포 화력이 순차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역 대부분이 이미 인구 감소 지역이나 소멸 위기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발전소의 정지와 함께 정주 인구와 고용, 지역 경제의 연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2년 정의로운 전환 특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기업 소상공인 지원, 실업자 재취업, 신산업 유치, 세제 혜택 등을 종합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도만 만들어졌을 뿐 3년 동안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심의 중인 사례 역시 0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로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 국회에서도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15건이 발의됐지만 노동계, 지역사회의 협의 지원으로 모두 계류 중입니다. 그 사이 감당해야 하는 피해는 오롯이 지역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동군과 사천시는 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미 수년 전부터 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해왔지만 고시가 없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이게 사실 특별지구 지정이 원래 탄소 중립 기본법에 기금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뭐 재교육하는데 예산을 내려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기금 규모가 얼마 크게 되지도 않고 이거 뭐 폐쇄되는 거는 많고 아마 잘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있었어요. 산업통상부는 뒤늦게 정의로운 전환 특구 운영 기준을 담은 고시를 마련 중이며 내년 초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 폐지를 2040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번 정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전환 속도만큼이나 지역을 지키는 정책의 속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찾아가는 토크쇼 꿈의 그라운드 경남이 서울 지역 청년들을 찾았습니다.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는 수도권 청년들에게 경남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첫날에는 한화오션과 두산에너빌리티, LG전자, 카이 등 경남 대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세계 시장을 무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친환경 기술과 스마트팜, 해양관광, 항공복합체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과 귀촌에 성공한 청년 대표들이 경남의 미래 산업과 지역 정착의 매력을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경남도 김성규 교육청년국장과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청년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산업과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알려서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도 경상남도에서 자기 꿈을 펼쳐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경남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만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 내년도 아시아 e스포츠 대회를 유치한 진주시가 20일 베트남 건터시에서 열린 2025 아시아 e스포츠 대회에 참석해 내년 대회를 문화 페스티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내년도 대회 개최 도시인 진주시를 소개하고 연설을 통해 2026 아시아 e스포츠 대회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사천시 기관단체장 협의회 원래회에서 사천 우주항공선의 제5차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사천시장과 주요 기관단체장 등 20여 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우주항공 산업 육성을 위해선 사천 우주항공선의 국가 철도망 반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산청 정취암 치성광 열애회도가 경남도 유형문화유산에 지정됐습니다. 이번 불화는 불교와 도교가 융합된 칠성신앙을 표현한 것으로 치성광 열애와 자미대제 등이 그려졌습니다. 특히 제작 시기와 제작자가 명확하고 전신교의좌상 형태 치성광 열애도 시발점이 된 그림이란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승철 하동군수가 민생안정지원금과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하동군의회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하 군수는 지난 10월 27일 정책소통간담회를 제안한 뒤 여러 차례 공문과 비공식 채널로 의견 교환을 요청했으나 3주간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더불어 남해군의 기본소득 시행계획과 군의회의 관련 조례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지원금은 갈사산단 소송 절감 재원을 일부 활용해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군민 1인당 20만 원 규모의 민생안정지원금 추진에는 의회 협의가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군은 당초 2026년 예산안에 해당 지원금을 편성할 예정이었지만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협의가 이루어지면 2025년 또는 2026년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함양군이 2026년도 본예산을 총 7,080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본예산이 7천억 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보다 270억 원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농림축산 분야가 1,41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1,273억 원, 일반 공공행정 831억 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남해군이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유배문학관에서 기획전시 남해 근현대 문학인 재조명전을 개최합니다. 전시는 지역 문학을 재조명하고 근현대 문학인들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병호 선생의 문학 자료들이 전시될 예정으로 남해와 인연을 맺은 문학인들의 창작 정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군은 지역 문학 발전과 대중화를 위한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예상 불가능한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도민안전보험이 도입됩니다. 이번 보험은 시군에서 운영 중인 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보상 한도를 확대한 것으로 경남도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사망 익사 등 추천 보장 항목 5종을 선정하고 보상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개인 상해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경남도민이라면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공공기관의 소식을 전하는 혁신도시 뉴스레터 지금 시작합니다. LH가 약 8,400억 원 규모의 유로화 표시 공모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번 채권 발행 대금은 전액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LH는 약 4조 원을 들여 전국 42개 공공주택지구에 설치된 송전철탑 506기를 총 148km 구간에 걸쳐 이설하거나 지중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인 구조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이 사업 참여 1년 후 약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임직원 20여 명이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에서 엘리베이터와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이용 장면을 담은 벽화를 그리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혁신 뉴스레터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방위사업청과 의무후송 전용 헬기 2차 양산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18년 1차 양산에 이어 의무후송 전용 헬기 메디온 2차 양산 사업은
약 1,630억 원 규모로 체결됐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로 헬기와 기술 교범, 수리 부속 등 통합체계 지원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조시재생지원센터가 한국승강기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미래 인재 발굴, 지역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체결됐습니다. 임미애 의원이 지역 농협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 충돌과 사익 추구 차단을 위해 농협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률안에는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현황을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또 중앙회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재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산청군 농협조합장은 지역 농협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의 사내 이사를 겸임해 겸집 경업 금지 위반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하동군이 송림공원을 정비해 개방했습니다. 이번 정비로 하모니파크 내에 묻혀있던 무당바위가 복원됐으며 주변 계류와 수목을 정비해 휴식 공간이 확충됐습니다. 한편 송림공원과 하동공원을 연결하는 하모니 ICT 타워와 전망대도 새로 조성됐습니다. LH가 현재 공석인 신임 사장 자리를 공개 모집합니다. LH는 공사 업무 분야 전문성과 대규모 조직 경영 경험 등을 신임 사장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장 임기는 3년으로 2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LH 임원 추천위원회가 서류 면접 심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공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가을의 끝자락에 있는 요즘인데요. 이번 주는 비 소식도 없어 단풍 구경하러 나들이 가시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낮은 기온과 찬바람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나들이 갔을 때 목도리나 마스크, 핫팩과 같은 방한용품 꼭 챙겨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부 경남 전 지역에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하동, 산청, 함양 2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5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세종은 종일 구름 많겠고 제주는 오전에 흐리다 오후부터 점차 개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도, 세종 0도로 출발하겠고 부산과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4도 전망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도 잔잔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아홉물, 만조 시각은 밤 9시 20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3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역의 군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 최저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는 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다음 주 초에는 조금이나마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서경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소식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